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아, 이제 4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득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계산해 내고 이런저런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서둘러서 소득세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는 그전에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 계약서를 썼던 걸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뀔 때 표준계약서로 바뀌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바짝 서둘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수 심리 꺾인 서울 집값 매수 타이밍일까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어떤가요? 신문의 연일 집값이 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도강도 집값이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급급매로 나온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물건을 잡으면 아마 운수 대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 실거주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바삐 서둘러 보면 어떨까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집값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도 또한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죠. 하물며 부동산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이 대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잡기 어려웠던 집값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4를 기록해서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작년 16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이렇게 100m로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매매 수급 지수는요, 0에서 200 사이에 0 쪽으로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를 이야기하고요, 200 쪽으로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 미만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나타내고,
100을 초과하면 공급보단도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100 이상이면 호황이고요. 주택가격이 100 밑으로 내려가면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호황이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이 수치는요 120.3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2012년 관련 동향조사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내려간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현재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 등 9억 원을 초과한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9억 원 아파트라 엄강생신 생각 자체가 접근 불가능한 가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10년 동안 보유한 집을 6월 말까지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을 팔 사람은, 이렇게 10년 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집을 팔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집이 10년 전에 샀다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때가 팔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매물로 나온 집들이 싸게 매도가 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세보다 2억에서 5억 이상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9억 이상만 싸게 거래가 될까요? 9억 이상인 아파트만 싸게 매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매물도 덩달아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요. 왜냐고요? 첫 번째로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9억 이상은 20%,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 넉넉하지 않으면 쉽게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를 강화해야 돼서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근권이 현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 자체를 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4구에
매매 수급 지수는 이번 주 조사에서 88.2를 기록해서 서울 전역을 통틀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팔려는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도 한동안 약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갈아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아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